제가 처음에 인사하고 물었는데 뭐 대답이 안 한 경우도 있었고, 제 명함을 이렇게 앞뒤로 막 몇 번 훑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같이 갔던 보좌관이 담배를 권했습니다. 참고로 담배하고 초코파이, 컵라면을 사갔어요. 이제 담배 같이 피면서 가슴에 있는 얘기를, 북한군의 정예부대입니다. 포로로 잡히는 것은 조국에 대한 배반이다. 자연스럽게 자살을 생각하게끔 의식화, 세뇌가 된 가스라이팅 비슷하고, 이제 백모 씨 경우는 누가 뭐 지시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다. 그리고 자기도 수류탄이 있었는데 부상 입어서 자살 못한 거지, 부상을 안 입었으면 했을 거다. 이런 분명히 두려움도 느꼈을 것 같고, 진짜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그 당시 좀 슬프고 그렇지만 기분이 그렇게 저락되면 앞으로 전투를마다 하니까 의식적으로 낙전 쪽으로 생활하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보다 복수심이 오히려 복수심이 더 강해지고. 예. 정보총국에서 브리핑 받은 내용 중에 북한군 병사 본인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러시아군 병사 휴대폰을 빌려서 통화를 시도한 그런 케이스도 파악된, 동료들이 죽거나 다치는 걸 보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부모님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에서. 안녕하세요. 뉴스원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용훈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제가 이제 키우에만 있었는데, 낮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도시라는 느낌은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가로등도 거의 안 켜지고요. 빌딩에 불이 켜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야말로 암흑 도시가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러시아군의 공습에 대비해서 일종의 등하강제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를 제가 뒤늦게 들었는데, 여기가 이 전쟁 중인 도시구나를 느꼈고, 또 하나는 호텔에 3박 4일 있었는데 그 중에 이틀은 새벽에 또는 밤늦게 공습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피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꽤 떨어진 키이우 외곽 지역에는 러시아군의 드론이 떨어져서 키이우 시민 여러 명이 죽거나 다친 이런 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적대적이진 않았고요. 다만 리모 씨 경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반응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하고 명함을 주니까 처음에 물었는데 뭐 대답이 안 한 경우도 있었고, 또 대답하더라도 예, 아니요 정도 단답형으로 하고, 그다음 제 명함을 이렇게 앞뒤로 막 몇 번 훑어보더라고요. 속마음을 털어놔도 될지 안 될지를 나름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같이 갔던 보좌관이 담배를 권했습니다. 참고로 담배하고 초코파이, 컵라면을 사갔어요. 그래서 담배를 권하니까 이제 담배 같이 피면서 가슴에 있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 포로들이 우리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담배 피우면 담배 생각도 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금이라도 좀 장만해 가자. 그래서 이제 키우에 도착한 뒤에 부랴부랴 수배를 해서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조금씩 준비를 해갔습니다. 참고로 북한군이 이제 12,000명이 파병이 됐는데 사상자가 4,000명입니다. 그러니까 30%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거고요. 그 중에 4,000명 중에 10%가 전사자, 그리고 나머지 3,600명이 부상자인데, 3,600명 중에 300명은 치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전투에 투입된 걸로 우크라이나 분당국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병사들은 나름 경찰총국 소속이어서 북한군의 정예부대입니다. 체력훈련에 의해서 사상교육을 강하게 받았던 부대원들이다 보니까 포로로 잡히는 것은 조국에 대한 배반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살을 생각하게끔 의식화, 세뇌가 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가스라이팅 비슷한 걸 이제 집요하게 당한 거죠. 일단 제가 인터뷰한 사람 중 백모 씨 경우는 누가 뭐 지시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다. 그리고 자기도 수류탄이 있었는데 부상 입어서 자살 못한 거지, 부상을 안 입었으면 했을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보위부원들도 동에 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크라이나 군 중에 북한군하고 전투를 하는 부대 특수작전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높은 장군 저한테 너무나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북한군은 사상자가 엄청나게 났는데 그런 상황이면 공포를 느끼거나 위축되거나 뭐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두려움 없이 이제 돌교 앞으로 하고 그러더라. 자기는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이게 뭐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고 저한테 오히려 진지하게 이제 물어보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그만큼 북한군이 나름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일반적인 상식이 맞지 않게 전투를 하고 있다. 어떻게 무모하게 지금 전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정말 궁금했던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두려움도 느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기가 저하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진짜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백 씨가 답변하는 거는 사실 그런 두려움 같은 거는 없었다, 별로 없었다. 이제 낙천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랬다. 그다음에 동료들 그런 거 보고는 공포보다는 복수심을 많이 느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는 게 지금도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 그 당시 좀 슬프고 그치만 기분이 그렇게 저락되면 앞으로 전투를 하니까 무의식적으로 낙전 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보다 복수심이 오히려 더 복수심이 더 강해지고. 예. 정치보위부 요원들이 이제 그런 감시 작업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에서 브리핑 받은 내용 중에 재밌는 것도 있어요. 쿠르스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군 병사들 중에 본인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러시아군 병사 휴대폰을 빌려서 통화를 시도한 그런 케이스도 파악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한테도 못 알리고 왔으니까 동료들이 죽거나 다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죽기 전에 부모님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그런 시도를 또 한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북한 내부에서 완벽히 정보가 차단되어 있진 않을 것 같거든요. 소문은 퍼질 수 있지만 북한군 병사 2명 중에 이모 씨라는 사람은 군에 입대한 지 10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부모님을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정보의 통제 이게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둘이 몰랐습니다. 위치상으로 방에 4인실에 독방을 쓰는데 한 사람씩 룸이 서너 개 정도 떨어진 상태로 격리돼서 수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2명 말고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군사 전문가들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사상자가 많은데 포로가 2명밖에 안 잡히느냐 이해가 안 된다. 저희도 물어봤는데 2명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에 하나 실제로 더 있다면 이제 한국을 염두에 두고 있겠죠. 우리나라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 있는데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확인한 바로는 하여튼 추가 포로는 없다는 게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있다고 봅니다. 우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김정은이 푸틴한테 강력히 요청해. 푸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러 사안을 놓고 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트럼프는 또 러시아의 빅딜을 위해서 북한군 포로 러시아에 넘겨주도록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게 핵심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한데 우크라이나 정부도 포로 송환에 긍정적이다는 입장을 여러 당국자들이 밝힌 적이 있고요. 우리 정부도 적극적이고 그런 점에서 아직 희망은 있다. 근데 좀 서두를 필요가 있다. 데려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한테 이제 희망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북한이나 러시아나 파병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북한군 포로를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겠죠. 지금까지의 입장을 봤을 때는. 그것도 고려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우크라이나 당국에서 이 2명의 포로 얼굴을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 포로들 인적상, 가족관계 이런 거를 이제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그 가족들이 이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게 이제 안타까운 이제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가고 싶다고 얘기한 이모 씨 경우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족 만나려면 북한으로 가야지 왜 한국으로 갑니까? 근데 포로로 잡힌 사람은 조국에 대한 배반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처형당할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한국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 이제 북한의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모 씨가 아주 현실적인 고민을 한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물어봤어요. 근데 이모 씨의 경우는 총탄이 팔을 관통한 다음에 턱을 쳐가지고 처음에 공개된 사진 보면 여기 붕대 감고 있던 상태였는데 발음이 부정하더라고요. 후유증으로. 아마 계속 평생 이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장애를 안고 살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가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겠느냐? 그걸 좀 물어봤고요. 특히 제 마음 아팠던 거는 제가 포로 신분인데도 다른 탈북자와 같이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겠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좀 약간 깜짝 놀랐는데 전쟁 포로의 신분으로 기순한 사람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는 없습니다. 6.25 전쟁 때는 있었죠. 많이 있었죠. 근데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는 없었던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런 점에서도 생각을 깊이 있게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미 러시아가 북한에서 식량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 당국에서 밝혔습니다. 그것만 해도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하는 걸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엄청나게 예상보다 큰 잠수함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은 전문가도 우려했던 부분이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무기 기술을 받는다면 뭐가 있겠느냐? 뭐 정찰 위성, 그다음에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거기 핵추진 잠수함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공군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유사시에 공중전할 때 중요한 게 조기공 무기인데 북한이 일류신 76이라는 수송기를 조기형부로 개조하는 게 작년쯤부터 포착이 됐습니다. 수송기 위에 둥그런 레이돔도 이제 설치된 것까지 이송 사진이 잡혔는데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 당국에서 지난주 밝혔지만 드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북한이 이미 이제 받고 있다. 또 하나는 북한이 KN-23, 24 단거리 탄도미사일,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인데 처음에는 뭐 2km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200m까지 오차가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실전 투입을 통해서 북한이 도움을 받는 이제 그런 경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쿠르스크에 실전에 투입되고 있는 부대가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 후방 지역에 침투해서 게릴라전을 펴거나 주요 시설 공격 또는 점령, 요인 암살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지금 사상자가 엄청 많이 났지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아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실전 경험을 가진 정예 부대원들이 한반도 유사시에 투입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막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파병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국회 들어오자마자 제가 무궁화 포럼이라는 걸 발족했습니다. 핵심은 농축 제철이 기술 확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을 통한 핵추진 잠수함 확보. 일단 국회에서 제가 이제 공감대 확대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 일단 우리 한미 간에 합의된 게 1조 5천억 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합의된 것보다는 많은 액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 방위분담금을 일정 수준에 올려주는 대신에 우리가 반대급부로 뭐 핵추진 잠수함 관련 확보에 대한 승인 또는 동의를 받는다든지 제철이 농축 기술 확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이제 반대급부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